시장 상황 보고 왔는데요. 오늘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잊어버리고 내일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준비한 증권통 K코너에서는 오늘장 마켓킹, 그리고 내일장의 마켓키, 그리고 노하우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마켓킹부터 좀 들어가 보죠. 오늘장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변함없는 연준, 실망한 시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연준은 그대로고 시장은 그대로 또 실망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흐름을 짚어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의 주요한 이벤트로 여겨졌던 FOMC나 혹은 이제 CPI 결과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는 이렇다 할 만한 불확실성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역시나 연준의 긴축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간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FOMC 회의로 인해서 나온 결과보다도 오히려 이 금리 목표치는 더욱더 상향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현재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긴축 속도 조절도 조절이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준에서는 2024년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금리 인하는 약간은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긴축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연준이 지금 현재 이러한 이 발언들을 의도적으로 내뱉고 있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올해 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워낙에 연준에서 자신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 연준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섣불리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이 연준이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CPI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와준 상태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이제 또 예측도를 보았을 때 목표 금리 5% 이상에 대한 예상치는 상당히 이제 이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이제 불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전체적으로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물가 정점, 그 다음에 긴축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이제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이러한 기대감은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이 주말 동안에 강경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실망감을 조금은 이제 반영한 하루 정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미증시를 보면은 마이크론테크가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또 이 지수를 떠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폭을 좀 제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이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이 역시나 금투세 유예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로는 어느 정도 이 유예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심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을 받쳐줄 만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시장을 조금 끌어내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좀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장의 특징이다라고 본다면 역시나 이 중국의 확진자 증가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확진자가 중국 내에서 폭증을 하게 되면서 장례식장도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될 정도까지다라고 이제 자극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이 리오프닝 지연 우려감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 관련주들이죠. 원격 의료나 재택근무, 그 다음에 이 코로나 폭증에 따른 인프라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역시나 이 종목 장세의 특성이다라고 봐야겠죠. 시장 자체가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렇다 할 만한 이벤트도 없고 호재와 악재가 공방을 펼치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활발하게 돌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이슈죠. 중국의 코로나 폭증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이 시장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매우 약한 가운데 관련주들, 이 코로나 폭증 관련된 이 종목들만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며 지금 현재 이러한 구간은 저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해하게 될 만한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는 굉장히 좀 부재한 상태라 위로도 아래로도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개별 종목 장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두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시소처럼 한쪽이 부각되면 한쪽이 내려갔다, 한쪽이 부각되면 한쪽이 내려갔다, 이렇게 좀 지겹게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을 봤더니 또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이슈까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좀 날개를 펴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일장 중요한 이슈들도 이쪽일까요? 역시나 저는 이 중국 코로나 확진세가 시장이 좀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중요한 종목군들이었고,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규제 완화는 확인은 해야 되는데, 바로 전면 개방을 하자니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죠. 때문에 현재 중국은 전면 개방보다는 내년 봄 정도까지 차근차근히 개방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중국 코로나 관련된 이슈는 내년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증시를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한창 폭증했던 때를 보게 됐을 때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흐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제약 갔다가 원격으로 갔다가 원격 근무 갔다가 뭐 교육 쪽 갔다가 마스크 갔다가 뭐 음악병실 갔다가 테마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순환이 돌았었고 그러한 구간이 꽤나 길게 이어졌었거든요.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중국 코로나 확진세가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또 중국이 인구도 많잖아요. 지금 현재 인프라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인구도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분간은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이 코로나 확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지켜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하루짜리 움직임이 아니라 4거래일, 5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곤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 물론 이제 뭐 1월의 일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코로나 폭증세가 과연 이제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커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된다,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19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함께 리스팅을 쭉 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확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현재의 시장을 보게 되면 수급 구도는 여전히 중소형주에 있으면서 이슈가 나오는 이러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때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산타 랠리를 기대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겁니다. 뭐 연속된 긍정적인 뭐 CPI 결과 발표. 그에 따라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산타 랠리를 기대를 했는데 계속되는 연준의 강경한 발언으로 인해서 결국 시장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감돌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현재 시장은 결국에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소형주 쪽에서 굉장히 이 수급이 활발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소형주가 이제 계속적으로 수급이 돈다라고 했을 때,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활발하게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종목들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현재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산타 랠리를 그 종목 내에서는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으로부터는 완전하게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주도주가 새롭게 출현을 할 때까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일전에 이제 시장이 10월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2차 전지가 그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처럼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주도 섹터가 새롭게 출현을 할 때까지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다뤄질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놓고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트레이딩 접근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아마 이 IRA 가이던스가 이제 발표가 된다거나 혹은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장기화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트레이딩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이제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나는 조금 이 기술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혹은 이제 현금을 좀 지켜가는 그러한 전략이 좀 주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나는 그러한 기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보기 좋은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중국의 코로나 확진세,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뒤로 가면은 1월에 뭐 CES나 JP 모건 학회 등등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일정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대비만 잘 해놓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재 시장에서도 이 중소형주들 위주로 이제 종목들을 접근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은 꾸려 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흐름이 바뀔 때까지는 이슈가 있는 중소형주에 집중을 해보자 좋은 전략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통 K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좀 어렵다면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모든 전략들이 종목과 업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투자 시각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날씨도 시장도 지금 겨울이 좀 온 것 같죠. 이번 주는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요. 시장에도 선물이 하나 정도는 도착하지 않을까 조금은 바라봅니다. 네, 마감한 증권통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